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접전지의 결과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양 당이 약 50석 정도로 맞습니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패널들이 보기에는 진짜 여기는 진짜 모르겠다. 이건 정말 새벽 5시까지 개표 상황 봐야 된다 싶은 지역구들 한번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인천의 미추홀. 인천 미추홀. 네. 저 인천 미추홀 출신이에요. 네, 거기는 지난번 윤상현 의원하고 그 민주당 후보 그분이 이름이 뭐죠? 그분하고도 0.2% 차이였거든요. 남영희 후보. 예, 예. 지금도 여론조사 보면 상당히 지금 붙어 있고 분당 갑을도 봐야 될 것 분당 같고요. 갑을. 동작을. 네, 나경원 의원. 동작을 유상현 한강벨트에서 그나마 이제 동작을이 여론조사 결과로 뭐 보나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나마 국민의힘에게 맞습니다. 우호적인 그런 네. 분위기잖아요. 네. 그럼 우리 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송 대변인. 송 대변인 죄송합니다. 송 대변인님. 네. 수원정 아무래도 끝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원정이요. 거긴 지금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 하루에 2개씩 나와요. 네. 과거에 막말했던 것들이 지금 무슨 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무슨 친일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계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모르긴 해도 지지율이 하루에 1, 2%씩 계속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여긴 정말 최종 개표해봐야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서부 대변인님은요? 뭐 또 이걸 부인할 수가 없네요. 근데 수원정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여기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개인의 리스크들이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끊임없이 선거가 3, 4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런다고 쳐도 이게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는 지켜봐야겠다. 물론 거기가 전에 박강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 손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말씀한 대로 좀 늦게까지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미추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마포 갑 같은 경우도 이진 후보가 있긴 있는데 거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서울 한강벨트 쪽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긴 하는데 갑이 붙은 데가 대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광진구 갑도 원래는 우리 민주당 쪽에 좋게 나왔는데 최근 선거를 마지막 앞두고 이런 조사에서는 거의 다시 붙는 양상들을 국민의힘의 김병민 그렇죠. 후보가 좀 선전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보시는 거예요? 있다라는 이런 추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추이만 봐서는 어떤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좀 미세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분당갑 당연히 있는 것이고. 아니, 저희가 뭐 당연히 서대문갑도 서대문갑. 왜냐하면 서대문갑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요. 서대문갑 같은 경우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또 서대문갑을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왜 그러냐면 거기 지역이요 우상호군이 있었잖아요. 우상호군이 지켜왔었는데 거기가 이제 이성은 지금 서대문 구청장이에요. 그분이 이제 2번을 국회의원을 했었고 그러다 지금 서대문 구청장을 현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쭉 민주당만 밀어주는 또 지형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군요. 특히나 이제 우상호 의원이라는 어떤 인물의 경쟁력으로 버텨왔던 부분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천의 과정에서 조금 살짝 그 여러 가지로 좀 완전한 이렇게 깔끔한 그런 후보로서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갑 지역에서. 그랬을 때는 이게 과연 거기가 또 3선인가 4선 되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온 상황이라서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는 흐름은 좋으나 하나하나 뜯어보면 경합적이 꽤 있을 수 있다.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256개 지역구 중에 122곳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부울경 쪽도 낙동강 벨트 외에도 다른 곳도 좀 이제 여당이 흔들리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자꾸 이제 불경 수도권 얘기하지만 사실 충청도 중원에서도 충청도 중원이요. 20% 뒤지던 지역이 야당이 따라붙어 가지고 초박빙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뭐 홍성 전국적으로 뭐 이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가요? 보은 옥천 영동 대산 이런 경우 박덕흠 의원이 20% 앞서 나가가지고 아예 공천 확정됐을 때 축당선 K끝까지 펴놓고 그냥 뭐 선거 끝났다고 보던 지역 아닙니까? 근데 지금 초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이렇게 지역이 자칫 수도권에서 비껴난 듯하지만은 다 대세를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고
그래서 이제 동남 이제 여기 이제 PK, 부산, 그다음에 수도권의 초박빙 이런 데서도 격전지라 그러는 지역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애시당초 우열 관계가 뚜렷했는데 격전지로 바뀐답니다. 예. 막 두 자릿수 차이가 나던 게 심지어 1% 이내까지 근접하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는 것이죠. 동작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동작을 같은 경우 많이 벌어져 있었고 두 자리 이상 차이 났던 지역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박빙이라 그럽니다. 어떤 경우에 막 뭐 빈대떡 뒤집어지듯 막 결과가 뒤집혀요 맨날. 이런 게 지금 그 수도권하고 지방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이게 전이되는 속도와 의제 파급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 격전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 부울경 중에서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에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아마 다들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장해찬 정말, 네. 후보의 이 선택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결과가 될지. 네, 거기 국민의 표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과연 24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을 것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진해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진해요. 뭐냐면 예. 거기는 해군의 도시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을 공천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조달청장 출신을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군 네. 표심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도 전 무엇보다 화성시 을 화성시을 이준석 대표 지금 급격하게 그러게요. 추락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네. 여론조사에서 그런 추세가 좀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도 이준석 대표가 막판 극적 역전승을 할 거냐 말 거냐. 개인적 바람 아니십니까? 뭐 개인적 바람도 있고요. 그것도 추세가 되게 좀 가파르더라고요. 추세선은 좋은데 제가 봐서는 추세선은 좋은데 네. 거기에 비해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붙었으면은 말씀한 대로 장 소장님 말을 끄덕끄덕하면서 그거 볼만 하겠는데요 게임이. 근데 제가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추세선이 선거 끝나고 이 골드크로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시 선거 10분 차를 타야 되는데 4시 5분에 막 4월 지금 12일 플랫폼 들어가는 날 그런 이게 상황인 지지율을 뚫을 거네요. 수 있는 그런 추세선이다. 알겠습니다. 이거 본격적인 이제 네. 지역구로 들어가니까 재밌는데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1부에서는요, 여야가 점친 50곳의 박빙 지역, 어디로 보시는지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전투표율이 역대로 높잖아요. 이 사전투표율 민심 중에 2030,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 청년이 사라진 선거예요. 네. 부동표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4년 전 기억해 보십시오. 또 지자본 직전 대선이나 지방선 온통 청년 공약이었습니다. 뭐 반값 등록금에 여성 징병제, 청년 주거, 청년 기본소득 없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어떤 구애 경쟁이 거의 주류를 이뤘는데 거짓말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청년이 이제 다시 그 조금 이렇게 타자화되고 배제되는 분위기에 이제 심판과 응징의 논리가 다 차발인 것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정치권으로서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30의 지금 부동층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둘 데가 없다는 얘기인데 한때 그걸 담아낼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 빅텐트 기획에서 실패하고 그 뒤로부터는 지금 거의 갈 곳을 없고 심지어 조국혁신당마저도 유달리 취약한 분야가 청년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되니까 제가 지금 예. 이 질문 드린 게 사전투표율은 정말 역대로 높게 나왔는데 과연 이 중에 2030이 있을지, 만약에 2030이 어떤 정치 혐오나 이런 인식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빠지게 된다면 본투표율은 이 사전투표율 열기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령별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층이 2030이 54%로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다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투표를 하더라도 세상이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투표를 안 하면은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40, 50대 그다음에 60대 이상 이렇게 이 연령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양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30이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애들이 25, 22이거든요.
그렇게 큰 자녀분들이 네. 있으세요? 이 아버지가 정치 평론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 친구들도 투표에 대해서 안 관심이 하겠대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투표하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각 당에서 김종대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공약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각 당의 잘못도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유일한 2030이 접니까? 저는 사전 투표 첫날 이제 하셨어요?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칭찬 한번 받고 이선영 싶었어요. 앵커처럼 2030들 많이 여러분. 투표에 나서야 선관위 된다. 홍보대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아, 예. 근데 정말로 이게 뭐 당연히 어렵죠. 어떤 이제 후보를 뽑아야 될지 어떤 당을 뽑아야 될지 그래도 고심해 보면 또 나름의 답이 있을 것 그럼요. 같거든요. 꼭 이제 투표장에 가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자, 그나저나 그래서 이번 총선 유권자들 가운데 50대 이상이 최다다 뭐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뭐 변수가 될지 궁금한 가운데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화요일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이 뭔가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60대 이상의 아주 예상 외로 높은 투표율이다. 젊은이들이 헝클어 놓은 나라를 노인들이 구한다는 호소를 해서 60대 이상 투표율을 극적으로 높여야 한다. 젊은이들이 뭐를 어떻게 헝클어 놨다는 건지 자세히 의문을 설명-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지 그랬을까 싶어요. 참 두 마디로 말씀드리면 참담한 수준의 어떤 발언이고요. 부끄러울 것 같다. 이게 민주당의 패널이나 우리 진보 측에 있는 분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어떤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확증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은 우리가 여러 발언 논란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어떤 준비한 발언이 아니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사람의 평소의 인식 인식이잖아요. 아니냐. 근데 뭐 이런 이 인식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했잖아요. 제가 뭐 전체 보수의 어떤 인식이라고까지 제가 침소봉대할 생각은 없는데 이번에 발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보수의 흐름에서 쭉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태적인 발언과 인식을 끊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혼자 연구하겠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겠죠. 보수층의 원로들, 중진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끄덕끄덕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수층에 만약에 가서 그거는 이런 너무- 얘기를 할 때 만약에 보수의 큰 어른들이 이 사람아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네, 송 당신 대표님. 이것도 반박하시죠.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 네, 이런 그거는- 얘기를 할 건데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이런 발언들이 이 말하자면 그것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아니 얘기한 거 근데 아닙니까? 조금 제가 아니, 저는 그런 진행자로서 생각이 정리를 개인적으로 들었다는 하고 소리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정말 현장에 있는 60대 이상 유권자들 어떤 특정 정당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이제 안 좋은 방향의 이 단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고요. 송 대변인님 반박하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너무 확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발언은 100% 부적절하죠. 200% 부적절하고 사실은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방송에서 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이게 무슨 보수에서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라든가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나간 거예요. 아마 저희 당에서도 이런 이런 얘기 말씀하실지는 몰랐을 거예요. 아니 저희 당에서는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도 당혹스러워요. 무슨 당 관계자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정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예, 아니 저는 말이죠. 이걸 길게 선거를 좀 분석해 보면 민주당은 노인 폄훼 발언 때문에 망하고 보수당은 청년 폄훼 발언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어떤 세대를 움켜쥐고 그걸 자기 자산 기득권으로 삼다 보니까 이런 편견과 일단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세대 정치에 지금 한국 정치가 깊이 중독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것보다는 지금은 뭐 다양한 어떤 그 유권자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기후 유권자도 탄생하고 있고 이런 걸 담아내지 못하니까 양당 기득권은 세대에 매달리고 거기에 중독되고 함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녹색 정당을 실현입니까? 찍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기후 유권자를 소구하고 소환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해주시네 저한테.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저희가 좀 이제 50대 이상 유권자들 얘기를 하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원도 민심이 좀 궁금해지네요. 예, 강원도가 그 가장 60대 이상의 표심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강원도랑 제주도랑 합쳐서 11곳 정도 의석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제주도는 지금 뭐 민주당이 네, 세 제주도 석을 빼면 다 가져갈 그러면은 거로 예상이 되고 네, 8석 중에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또 최근 여론조사 보면 또 비슷한 수준의 여론조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몇 대 몇 하는 것보다는 특정 지역들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 예. 거기는 참 어느 분이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박빙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강원도는 일단 보수에 유리한 지형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속초 쪽도 좀 격전 아닙니까? 네. 거기도 많이 변한 이해가 안 거죠. 되죠. 네, 송 많이 대표님. 변한 아니, 것 같은데요. 속초는 격전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원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합지인 것은 맞고 그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사실은 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었죠 그동안에. 네. 왜냐하면 수석 대변인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서울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선거운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근데 막판에 될수록 이제 선거운동에 집중하시면서 저는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원주 판세를 좀 보면서 그거는 박정아 그러니까 후보가 대변인을 하면서 모래주머니를 찼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이유 같아요. 네, 처음에는요 그런 격차가 아니었고 지금 민주당 원청무 후보가 많이 쫓아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영향이 강원도에도 갔다는 거죠.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처음에는 꽤 박정아 후보가 많은 차이로 앞서 있었던 그런 여론조사 추이에서 거의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 거의 경합 지역으로 붙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보면은 두 가지 같아요. 원주가 원래 대대적으로 민주당도 하고 국민의힘도 했던 지역이고요. 이제 박정아 후보 전이 이광재 지금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 의원이죠. 거기가 했다가 중간에 강원도지사 나오면서 거기를 잠깐 비우면서 나름대로 원주권자들은 상처를 줬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아 후보가 그 상처를 딛고 당선이 됐는데 저는 그 기간이 좀 아물지 않았냐. 정권 심판론이 뜨면서 저는 그런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봐요. 박정아 후보는 뭐 인물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인지도도 있고 나름 보수층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과 원주의 이 민주당 특히나 다시 서운했던 민심이 회복되면서 저는 이 경합 지역이 좀 민주당 쪽으로 좀 기울지 않았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살아요. 그럼 그런 탓도 있는 것 전통적인 같아요. 이제 보수 지역으로 이제 알려졌던 강원의 민심이 어디로 갈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